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의 이수연입니다. 전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본격적으로 시행됐으나 증시는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코스피 시장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3,240선을 회복해줬는데요.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시장은 회복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또 전일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모두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3대 지수 일제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건데요. 앞으로 기업 실적 호조가 예상되는 가운데 시장에는 낙관론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다우와 S&P 지수가 0.3% 상승, 나스닥 지수가 0.2% 상승했습니다. 또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도 장중 한때 1.3%까지 내려가며 안정적인 흐름 보여줬고요. 미국 시장에서는 커뮤니케이션 관련주와 부동산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 미국의 소비자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사상 최고치로 치솟았다고 하는데요. 전월 대비 0.5%포인트 증가하며 4.8%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수년간 고인플레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연준의 발언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함께 해답을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정수, 최충성 두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정재훈 전문위원까지 오픈 메뉴로 함께하고 계시죠. 실시간 소통 원하시는 분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을 하고 들어오시면 활발하게 주식 이야기 나눠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쪽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본격적으로 서울경제TV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 만나보기 전에 주유소 포트 먼저 확인하고 갈게요. 네, 정재훈 전문가의 포트 현황입니다. 엑세스바이오와 비트컴퓨터는 목표가를 달성을 했죠. 엑세스바이오가 수익률 17% 챙겨갔고요. 비트컴퓨터가 최근에 시세가 나왔습니다. 그때 매도를 한 시점에서 수익률 26% 달성을 했습니다. 한라홀딩스까지 12%대 강한 수익률 챙겨가면서 현재 전체적인 포트 종목들 수익률이 굉장히 좋네요. 다음 장 볼까요? 네, 다음 장 아난티와 보령제약 최근에 편입된 종목들 수익률은 약간 손실 보고 있습니다. 전략들 자세하게 들어보기 전에 정재훈 전문위원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정재훈 전문위원과 장중에도 함께 해보고 싶으시다면 문자 받는 사람 샵 008-2번에다가 정재훈이라고 3글자 전송을 해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 일제히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큰 폭의 상승은 아니었고 강보합권 정도의 움직임이었는데 연고점을 경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랠리를 이어간다는 점이 증시에는 좀 부담으로 작용될 수도 있겠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예, 오늘 한국 시장도 미국 시장의 흐름들을 좀 따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강보합 정도에서 좀 출발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봐야 될 부분들은 최근에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들 때문에 좀 변동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아무래도 오늘 정도에 한 번 더 상승의 흐름들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좀 저항 자리대에 좀 부딪힐 그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3,270포인트대에서 60포인트대, 그 자리대가 좀 저항 자리대로 좀 부딪힐 수 있는 그런 자리대인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중요한 부분들은 5일선을 안착해줄 수 있느냐예요. 양시장 모두 5일선을 안착해줄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여전히 환율이라든가 달러 인덱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좀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었었어요.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1145원 자리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는데 이게 다시 1145원 이하로 밀려 내려오는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을 하게 되면 1차적으로는
360원짜리대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인 쪽에 있어서 어제 환매수가 좀 들어와줬던 부분들이 선물 쪽에서 좀 나타나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어제 8천억대의 매수를 좀 들어오면서 지수를 좀 견인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오늘도 이러한 모습들이 좀 나와주는지 여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베이시스가 서서히 좀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다시 콘텐코로 좀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좀 더 이어지는지 여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다시 백어데이션으로 진행되게 된다라면 프로그램에 대한 매도 부분들이 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베이시스 차이에 따라서 비차익 쪽에 있어서의 매도 부분들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 시장은 다시 또 눌러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어닝 시즌이에요. 최근 들어서 이제 실적주들의 흐름들이 좀 좋게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수급이 좀 개선되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여전히 좀 지속 관심을 갖는 게 좋다라는 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대형주들보다도 일단 중소형주들이 여전히 좀 수익률 게임에 유리하다라는 거, 그리고 삼성전자가 오늘 8만 원짜리대를 안착해 주는지 그 부분들까지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슈에이한 트레이딩을 좀 보게 되면 이제 조금 있으면 갤럭시 Z 폴드 3가 좀 출시가 됩니다. 200만 원대에서 200만 원 이하대까지 가격을 좀 다운시켰는데요. 삼성 쪽에 있어서는 폴더블 폴드의 대중화, 이 부분들로서 승부수를 띄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기사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주들을 좀 보게 되면 신지 쪽을 좀 만들고 있죠. KH바텍 같은 경우도 얘는 좀 바닥권역에서 바닥권역을 좀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121선에서 241 구간에서는 좀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한솔 테크닉스 같은 경우도 좀 많이 밀렸어요. 많이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박스권역으로 이제 기간 조정으로 좀 들어갔다라는 점. BH 같은 경우도 PCB 쪽에 있어서의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2분기 실적은 좀 좋지 않을 거예요. 근데 3분기 때와 4분기 때 좀 실적이 좋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뉴파워 프리즈마 같은 경우는 UTG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의 지분을 좀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뉴파워 프리즈마도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슈를 좀 보게 되면 OLED TV가 이제 사상 첫 분기에 점유율이 2자릿대 수로 성장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OLED 쪽에 있어서의 확산이 좀 가속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태블릿이라든가 노트북 시장에 OLED 패널을 좀 많이 늘리고 있죠. 25년도에는 세계 시장 규모가 70조 원에 육박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좀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여전히 하반기 때는 LG 쪽과 삼성 쪽에 있어서의 디스플레이 신규 설비 투자가 좀 진행이 되겠죠. 중국 쪽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관련주들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 LG 디스플레이가 최근에 올랐다가 한 2달 정도 박스권역에서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조금 더 눌러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다면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와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ICD 같은 경우도 주가가 많이 못 올랐어요. LG와 삼성 그리고 중국 쪽에 있어서의 설비 투자를 하게 된다면 모두 다 장비를 좀 납품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좀 수혜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검사 장비 쪽에 있어서는 독보적인 지위를 좀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도 좀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제이스텍 같은 경우 이제 바닥을 좀 탈피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공정 쪽에 있어서 본딩 장비를 좀 만들고 있죠. 대면적 부분들에 있어서는 제이스텍이 독점적으로 좀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 삼성의 설비 투자가 좀 진행이 된다면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이스텍도 저가 매수의 타이밍을 좀 잡게 되면 좋지 않을까.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급 관심주를 좀 보게 되면 첫 번째 종목으로는 신한지주입니다. 최근 들어서 신한지주가 좀 많이 밀렸어요. 은행 섹터들이 좀 많이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하반기에 좀 배당을 기대해보거나 그런 부분들을 좀 타겟으로 잡고 보게 된다면 121선짜리 때까지는 충분히 매수 포인트 좀 잡아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하락 일자하게 조정이 좀 마무리가 되고 난 이후에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았을 때는 여전히 관심 있게 봐도 좋다라는 점, 그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조정을 받았을 때 좀 매수 포인트 좀 잡아보자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솔로스 첨단 소재입니다.
소재 쪽에 있어서의 종목군들이 좀 괜찮아요.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박스 권역에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거래량이 조금 아쉬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거래량이 좀 증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다라면 다시 고점 자리대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7월 13일 화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전일 코스피에서는 모든 업종들이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는데요. 특히 철강주와 건설주의 강세가 돋보이기도 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나온 가운데 IT와 제약바이오 업종에서 매도세가 짙게 드러났습니다. 또 국제유가는 앞으로 델타 변이 확산세가 우려세가 커지면서 수요 부족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 제기가 됐는데요. 전일은 좀 하락을 했지만 현재 선물 시장에서는 0.15% 상승하며 74달러 부근까지 올라왔습니다. 또 골드 가격 마찬가지로 0.1% 강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현재 1,807원에서 7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전일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0.2%까지 하락을 하면서 1,147원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오늘 수급도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세한 개장 상황 함께 확인하시죠. 네,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모든 종목들이 빨간불 켠 가운데 SK하이닉스가 오늘도 홀로 1%대 상승 출발에 성공했습니다. 현재 가격은 12만 1,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300원 올라가며 8만 원 선 겨우 돌파하는 모습인데요. 오늘 흐름 잘 체크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카카오와 네이버도 인터넷 대표주로 함께 꼽히고 있죠.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조금 더 강하게 출발합니다. 0.8% 올라가며 42만 2천 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LG화학도 1% 가까이 상승률 올려가면서 85만 7천 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다음 장은 혼조세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홀로 파란불을 켰는데요. 약보합권에서 움직이며 86만 9천 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 SDI와 셀트리온 각각 1%대 상승률 올려 세우고 있고요. 현대차는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수 보시죠. 네, 오늘 양시장 모두 빨갛게 출발합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0.6% 그리고 0.4% 상승 중인데요. 코스피 시장 전 거래일에 이어서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로 출발합니다. 3,266포인트까지 올라갔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1,039포인트까지 올라가면서 연고점 다시 한번 노려보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셀트리온 제약이 카카오게임즈를 제치고 다시 2위 자리를 탈환을 했죠.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각각 0.98% 상승하고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는 그동안 너무 달려왔던 이유 때문인지 오늘도 전일의 조정세를 이어받고 있습니다. 0.75% 하락하며 79,4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펄어비스는 0.6% 상승하며 82,200원, 에코프로비엠은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다음 장에서는 시젠이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87,900원까지 100원가량 내려왔고요. 나머지 종목들에서는 강보합권 움직임 보이는 가운데 SK머티리얼즈가 오늘 1% 급등으로 출발합니다. 현재 가격은 35만 8,800원입니다. 네, 순간포착 라이브 매매 시그널 지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님 만나보기 전에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먼저 설명드릴 텐데요. 문자 받는 사람 샵 0082번에다가 이정수라고 세 글자를 보내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네 종목이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왜 움직이는지 모르시는 분들 지금 바로 입장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정수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실전매매 정수 이성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양시장 모두 상승 출발에 성공을 했는데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좀 다시 빠져나가는 모습이거든요. 오늘 장 초반부터 흔드는 모습인데 개장 상황 짚어주시고 종목별로 매매 시그널까지 챙겨주시죠. 네, 최근 지난주 좀 시장이 좀 조정을 받았죠.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 조정을 받았는데 그 흐름들 때문에 종목들이 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아직 반등이 좀 미약한 좀 종목들은 오늘도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계속 당연히 있을 것이고, 왜냐하면 미국 시장이
안 빠지고 잘 가고 있거든요. 즉 다우존스도 보면은 이전에 했던 신고점을 바로 코앞에 두고 있고, 나스닥은 어제 신고점을 다시 한 번 더 갱신을 해줬죠. 그리고 S&P도 어제 신고점을 갱신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게 빠질 일은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거고요. 그러면은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지금 빠르게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반도체 섹터에서 여전히 못 가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 시장에서 실적이 나쁜 것도 아니고, 뭐 빠졌던 이유들이 다 이제 코로나 확산세 내지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또 다시 전 세계가 또 마비가 될 것 같은 그런 우려감 속에서 빠졌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정작 미국은 아무런 신경 별로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망자도 최저치고요. 확진자 수도 최저치입니다. 영국은 사망자가 최저치고 그 다음에 확진자는 좀 늘었지만 그것도 조금씩 줄고 있고요. 그리고 인도, 브라질도 사망자랑 확진자 숫자는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그렇게 이전처럼 사망자와 확진자가 무지막지하게 많이 나오면서 시장은 흔들 것 같은 느낌은 확실히 아니다는 거.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이 어제 올라간 부분들도 바로 기업에 대한 실적 기대감 이런 부분들로 올라갔는데, 우리나라 시장만 유독 확진자들이 여기에서 뭐 3,000명, 4,000명, 5,000명 늘어날 것이다. 뭐 이런 얘기 뉴스들이 있었죠. 그리고 거리두기 4단계를 하면서 마치 사망자가 500명, 1,000명 나오는 듯한 느낌으로 빠졌는데, 실질적으로는 어제 1명 나왔습니다. 사망자가 늘지를 않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이 부분의 그 흐름들은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종목들은 반등이 나와야 할 텐데, 실적들이 좋아요. 우리나라 시장 종목들이 실적이 다 좋습니다. 웬만하면 다 좋아요. 뭐 건설, 철강, 뭐 기계, 조선 뭐 다 좋죠. 다 좋아. IT 다 좋고, 실적들을 초점을 맞춘다라고 그러면 싸 보이는 종목들 주워 담으면 됩니다. 지금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경기 민감주, 음식업종 뭐 등등등등 모든 섹터들 지금 다 좋은데 다 갈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 모든 종목들이 다 빨리 움직여버리게 되면 우리나라 지수는 바로 그냥 4,000을 넘어가 버립니다. 그렇게 만들어줄 일이 없어요. 그렇게 만들 생각도 없는 애들이고, 그렇게는 못 간다. 그렇게는 못 가지만 종목들은 선별적으로는 차츰차츰 종목들이 올라가거나 그럴 겁니다. 그리고 이 얘기도 사실 오늘 처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흔들릴 때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었는데, 우리나라 시장 급락하거나 급락할 일도 없고 급락할 생각도 없는 시장이에요. 오히려 흔들면 싸게 사야 되는 시장인데, 그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원래 이런 식으로 코로나 때문에 빠졌으면은 지금 저쪽에 엔터주들 있죠. 벌써 하한가 마이너스 90% 찍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엔터주들 뿐만 아니라 소비주들 안 빠져요.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뭐 그렇게 급락이 나오는 게 아니고, 원래 급등을 했었다가 조정받을 만큼 조정받는, 딱 조정을 받아주는 흐름이었던 거지, 코로나 때문에 급락이 나왔던 흐름들은 아닙니다. 뭐 여행주들도 마찬가지고, 카지노 관련주도 마찬가지고, 호텔도 마찬가지고, 얼마든지 올라갔다. 이게 만약 코로나 때문에 정말 빠지는 흐름이었다면 이쪽으로 내려갔어야 돼. 12,000원 깨지고 11,000원 내려가고 최저점은 내려갔었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쪽 애들은 이제 조정을 그냥 받았다 정도로 보이는 부분들이고, 급락이 없이 지금 YG엔터도 오늘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코로나로 시장을 작년처럼 뭐 지구가 뭐 많은 사람들이 또 수십만 명이 또 사망을 하고 또 이게 또 확진자가 또 수억 명으로 늘어나는 뭐 그런 사태로는 가지 않을 거라는 그 증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어쨌든 뭐 소비주뿐만 아니라 웬만한 종목도 다 이제 슬슬 좀 반등을 줄 텐데요. 시장을 보면 오늘 두양봉이죠. 그래서 어제보다 흐름들은 좋은 종목들이 좀 많이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일부 종목들만 선방을 하거나 반등을 주는 흐름을 보였다면, 오늘은 어제 못 올라갔던 애들, 뭐 순환매 느낌일 텐데 어쨌든 어제 못 올라갔던 애들 쪽에서 반등이 좀 더 나올 수 있는 흐름이 오후까지도 계속 진행이 될 수 있다. 그럼 뭐를 해야 되겠어요? 아직 못 올라간 종목들을 열심히 주워 담는 매수 전략을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크게 종목들을 사자마자 막 이게 20% 30% 올라가겠지라는 생각보다는 단기적으로 종목들이 빠졌기 때문에 5에서 10% 정도는 간단하게 수익이 나오겠다라는 생각으로 매매적인 전략을 취하면서 공략을 들어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종목들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은 질문이 들어와 있는 종목은 이제 대우조선해양 질문이 들어와 있네요. 자, 이거는 이제 주유소 포트에서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했다가 수익이 30% 났다가 지금 쪼그라들어 있는 종목인데, 자, 대우조선해양, 자, 경기 민감주, 조선주 13년 만에 최대 수주 소식 때문에 어제 이슈가 좀 있었던 종목은 맞아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볼 때에서도 주가의 흐름은 우상향으로 가고 있어서 뭐 나중에서는 뭐 4만 원, 5만 원, 뭐 7만 원, 10만 원 가는 데에서는 이견은 없습니다만 지금 당장은 조금 힘들어 보이기는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수급을 보면 기관들이 열심히 팔아대죠. 지금 종목들 다 반등 나오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투신과 연기금과 기관들이 열심히 팔아낸다는 얘기는 지금 당장은 가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당장은 박스권 정도예요. 그래서 지금은 한 36,000원이나 뭐 많이 가야 뭐 38,000원 정도 반등을 줬다가 또 내려가고 반등을 줬고 또 내려가고 해서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이게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아유 지겨워하고 이제 손절을 하겠죠. 한 1년 정도 안 가면 1년 뒤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올라가게 되면 그때는 5만 원, 6만 원, 7만 원, 8만 원 간다는 시나리오를 저는 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즉 장기적으로 볼 때에서는 5만 원, 6만 원 가겠지만 지금 수급이 꼬이는 상황에서는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올라오면 36,000원에서 38,000원, 빠지면은 다시 28,000원, 요 박스권으로 쉽게 올라갈 생각은 없어 보인다. 그냥 이 정도 내에서 그냥 얘네들은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면서 일단은 가지고 있는 분들은 수익이 난 상태에서 그냥 관망 정도나 매수를 들어가는 분들은 관망 정도 그렇게 보시면서 올라오면은 그때서 다시 좀 수급을 보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매수 접근은 별로 아닌 것 같아요. 수급이 꼬여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갈 생각도 없고 그냥 징그럽게 옆에 계속 그냥 붙어 다니면서 횡보만 하지 않을까 라는 일단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 관망의 의견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수급이 꼬이는 상황이라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TCC 스틸 주가 전망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TCC 스틸 TCC 스틸 자, 국내 전기 주석 도금 강판 분야에서 과점적인 지위를 형성하고 있는 철강 업체입니다. 식료품이라든지 그러니까 식음료품 그런 이제 산업 포장 용기라든지 전자제품에 쓰이게 되는 그 표면 처리 강판 전문 제조업체인데 이게 이제 삼성 SDI의 이제 하이니켈 원통형 배터리 양산을 하는 부분에 그 원통형 캔 소재 생산을 하는 그런 회사로 이제 부각이 된 종목이에요. 얘는 어쨌든 그런 이슈가 있는 종목인데 2차전지 소재부품주죠. 결국은 이제 2차전지 소재부품주인데 6,000원까지 단기적으로 올라간 부분은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의 거래량으로는 6,000원, 6,500원 저걸 뚫어야 되는데 이미 많이 올라온 상태라 좀 거래량을 보면서 이거를 가져가거나 주가 전망 우상향으로 본다면 거래량을 보시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매수 접근은 지금 가격은 조금 그래요. 뭐 지금은 사도 먹기는 할 것 같기는 한데 제일 좋은 자리는 사실 5,000원으로 떨어질 때 13% 빠져야 되네요. 이 정도 떨어지게 되면 그때는 주워 담아서 어차피 여기 안 깨집니다. 시장 지금 신고가로 지금 전 세계 시장 신고가로 가고 있는데 이게 일로 떨어지겠어요? 떨어지면 감사합니다. 땡큐 하고 주워 담으면 뭐 이거는 뭐 10% 먹는 거 일도 아닌데 지금에서 들어가는 게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지금에서는 일단 거래량 유무를 보면서 지금 뭐 전체적으로 오늘 보니까 또 코스모 화학이라든지 코스모 신소라라든지 2차전지 관련주들이 흐름이 좀 좋은 애들이 LNF라든지 이런 애들이 지금 눈에 띄니까 그래서 좀 반응하면서 좀 움직이는 것 같은데 거래량 유무를 보시면서 가시는 게 어떨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꼭 2차전지 아니더라도 지금 엔터주의 흐름도 굉장히 좋아요. 아까도 잠깐 언급해드렸지만 SL, JYP, YG엔터 다 거의 5%대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죠. 뭐 다른 업종들도 뭐 IT 섹터들도 2%대, 3%대 지금 눈에 띄게 지금 반등 나온 종목들이 꽤 보이는데 뭐 최근에 제가 시장 흔들릴 때에서 계속 그 엔터주에 대해서 잘 보자 계속 엔터주들이 제일 만만해 보인다. 실적 발표 삼성전자 나올 때에서 차라리 전혀 상관없는 사이드 종목으로 엔터주를 보는 게 좋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저녁 방송에서
계속 일주일 내내 얘기를 했는데 역시 엔터주네요. 그렇죠? 역시 엔터주. 그러니까 실적 발표 뭐가 얘기 나오면 그 옆에 사이드로 들어가게 되면 먹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지금 SM, JYP, YG엔터, 국민연금이 맨날 산다 그랬죠. 이쪽 애들이 국민연금에서 이제 금액을 늘리고 있거든요. 이쪽에 비중을 늘리고 있는데 그러면 그 관련된 종목들 못 움직였던 애들 있을 거예요. 그 엔터주들 그쪽이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TCC 스틸을 공략할 게 아니고요. 엔터주들 많아요. 그렇죠? 자, 방송에서 얘기했던 애들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차라리 걔네들이 훨씬 더 메리트 있어 보인다 하면서 좀 드리겠고요. 자, 다음으로 자, 이번에는 NC소프트 주가 전망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NC소프트 제가 최근에서 이거 상담해 드릴 때도 별로 안 좋은 얘기 해드렸어요. NC소프트는 이미 많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많이 올라갔고요. 보세요 한번. 2014년도서부터 계속 올라왔던 종목이에요. 이 대형주가 600% 넘게 올라왔는데 이거 쫙 바닥에서 보면 여기 바닥에서 찍어야 되는데 그래도 조정을 그래도 몇 년 받았으니까 여기는 건너뛰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많이 올라갔던 종목인데 최근에 이제 아이템 뭐 확률형 그 이슈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아이템 그 고객들과의 뭔가 마찰이 있었었죠. 그래서 억대로 이제 아이템을 구매하는 이제 고객들과의 뭔가 최근에 마찰 때문에 영업이익이 떨어질 것이다라는 얘기 전망들도 나왔었는데 역시 영업이익들이 지금 물론 수익은 나고는 있어요. 수익은 나고 있는데 컨센서스 하회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었고 그래서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고 블레이드 앤 소울 온라인 게임 이름인데 그 2에 대한 출시가 지연이 된다라는 이슈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사실 뭐 떨어지는 거야. 많이 올라갔으니까 떨어지면 다시 올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문제는 별로 없지만 수급이 꼬여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떨어질 때에서 연기금과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매수로 받아줘야 되는데 매수를 받아주는 게 아니고 열심히 매도를 때리고 있다는 얘기는 이 주가를 한 차례 세게 한 6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내려갔다가 이제 개인들이 이제 못 버티겠다. 아유, 난 이건 이제 던져버려야지 하고 버려버리게 되면 그때서 주가를 바닥에서 기관과 연기금들이 주가를 바닥에서 싸게 물량들을 받아가서 다시 띄우겠죠.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지금은 개인들이 던질 때까지 계속 밑으로 내려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관망접근하지 마시고 갖고 있는 분들 수익이 있다면 매도를 만약에 갖고 있지 않는데 이거를 종목을 좀 싸게 사고 싶다. 그러면 한 50만 원까지 기다리세요. 한 2년 걸릴 겁니다. 한 2년 정도 기다리면 50만 원이 뭐예요? 40만 원도 내릴 수 있으니까 2년 뒤에 한 40만 원에서 싸게 사시는 게 좋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다음으로는 SK바이오사이언스 주가 전망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SK바이오사이언스 이게 좀 애매해요. 이게 이제 기술력은 있는 회사하고 실적도 나고 있는 회사하고 이슈도 괜찮아요. 이슈도 뭐 과거 이제 SK케미칼에서 이제 그 분산 회사인데 뭐 독감 백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권위가 있는 뭐 기술력이 있는 그런 이제 기업이기도 하고 뭐 기술력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술력이 좋아요. 기술력도 좋고 뭐 전망도 좋고 다 좋은데 이게 6월 18일 기준으로 3개월 의무 보호 예수 물량이 해제가 됐죠. 그래서 이제 그때서부터 좀 힘을 좀 못 쓰고 있는 부분들, 박스권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수급도 좀 애매합니다. 수급도 애매하고요. 수급도 애매하고 근데 종목은 좋기 때문에 일단은 관망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에 대한 전략은 관망인데 조정받으면 그때는 좀 적극 매수를 하세요. 조정을 받으면이라는 얘기는 이 가격은 조금 애매하다는 얘기겠죠. 그럼 조정을 얼마 정도 받으면 한 13만 원, 12만 원 정도 받으면 이거는 굉장히 좋은 메리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내려와야 말이죠. 그렇죠? 한 20% 빠져주면 최고인데 이게 내려와주면 땡큐거든요. 이게 내려와 말이죠. 그래서 내려오면은 뭐 YG엔터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SK바이오사이언스 사면 돼요. 지금 뭐 엔터주 좋다 그랬잖아요. 제가 지지난주부터 엔터주 좋아 보인다. 실적 장세에서 엔터주들 뭐 삼성전자 이런 거 하지 말고 차라리 엔터주를 모셔라 라는 얘기를 해드렸는데 SK바이오사이언스가 저 별로 제약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20% 빠지면 이거는 주워 담으면 됩니다. 왜 그러면은 이쪽 기술력도 일단 인정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지금 노바백스라는 이제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지금 임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쪽의 예방 효과가
지금 델타 변이임에도 불구하고 90.4%의 예방 효과가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노바백스는 그 벡터 백신, 얀센 같은 것들과 그 다음에 그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그 모더나 같은 mRNA 백신,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아스트라제네카는 벡터 방식이죠. 그래서 벡터 방식과 모더나 화이자 같은 mRNA 방식의 장점만을 모아놓은 현존하는 최고의 백신으로 이제 노바 백신이 지금 인터넷에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쪽에 대한 위탁 생산, 개발 계약 체결을 해놨기 때문에 나중에서 그게 이슈가 되면은 이게 주가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연기금리 많이 모으고 있죠. 아마 그 이슈 때문에 주가를 하락시킨 다음에 싸게 다 모아가지고 나중에 크게 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드는데, 이 가격은 좀 별로고요. 조정받으면 12만 원 좀 그렇다 치면 14만 원이라도 내려오면 14만 원, 13만 원, 12만 원 이런 식으로 내려오면 3분할 매수하면 이거는 좀 큰 수익이 날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수 위원님의 종목 개장 상황과 함께 시그널까지 챙겨드렸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저희가 지금 이 시간에 어떤 특징주가 움직이고 있는지 체크를 해드리면 좋을 텐데요.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뽑은 첫 번째 종목은 인터파크입니다. 국내 최초 온라인 종합 쇼핑몰 인터파크가 매물로 나왔다고 하는데요. M&A 시장에 매물로 나타나면서 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인터파크 측에서는 NH투자증권을 매각 주관사로 선정해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24% 오르면서 최근에는 횡보를 많이 하다가 오늘에서는 조금 장대 양봉이 이뤄지는 모습입니다. 갭상승 출발했고 앞으로 어떤 흐름 이어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보시죠. 네, 다음 종목은 LNF입니다. 현재 10.7% 상승하면서 10만 3,4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오늘만 해서 10,000원 가까이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2분기 테슬라향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된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오늘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LNF는 최근에도 주가가 급등한 종목인데요. 앞으로도 꾸준한 상승세가 나올지 오늘 지켜보면 좋을 텐데 최근 나온 주가 상승 중에서 가장 시세 분출이 오늘 컸습니다. 지금도 1% 상승률 더 챙겨가면서 현재 11%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시죠. 네, 다음 종목 셀로메드입니다. 주가 전일 12% 급등 마감했는데요. 오늘도 8%대 강하게 상승 출발하면서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진과 mRNA 기반 백신 개발에 대해서 공동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의 강세인데요. 다만 최근에 공매도가 좀 강했기 때문에 과열 종목에 지정될 경우에는 다음 거래일에 공매도가 제한된다고 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거래 정지가 좀 길었던 종목인데 최근에 5일선 타고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8%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간 특징주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다음으로는 최충성 전문위원 만나보기 전에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자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최충성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지금 방송뿐만이 아니라 장중에도 다양한 주식 이야기 얻어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최충성이라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시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코스닥 상승세 유지해주고 있고 다시 한번 거래소 시장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선물 시장에서 1,700억대 매수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장 후반대까지 좀 이런 상승세 유지할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상황 좀 짚어주시고요. 또 종목별로 매매 시그널까지 챙겨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전일 유럽 증시랑 미국 증시가 좀 상승 마감을 했죠. 일단 금일 국내 증시도 이제 호재를 이용한 차익 실현이 나오지 않는다면 긍정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뭐 이슈가 되고 있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보다 일단 기업 실적 기대감이 작용하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실 만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이제 금주에 내일 그리고 미국 소비자 물가 그리고 파월 의장 증언 등이 이제 하루 걸러 있기 때문에 매매는 조금 편하게 하실 때 경계감은 계속적으로 좀 이어가실 필요가 있다. 변동성은 항상 좀 조심하셔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 시기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들 잘 대응하시고, 다만 이제 무리하지 마시고 좀 차분하게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 계속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뭐 아시겠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좀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좀 부상에 대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뭐 상한가 종목도 따로 뭐 그렇게 강한 그런 모습이 없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올라가는 종목들 따라가시기보다는 자금의 이동이 정확히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어느 부분이 좀 세게 섹터가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차분하게 대응하시고 항상 변동성을 좀 염두를 해두시고 대응하시는 그런 시장으로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인 조금 전에 건님께서도 이제 인터파크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일단 인터파크 관련해서 먼저 좀 체크를 해볼 텐데요. 일단 지분 매각설 추진이 나오면서 어제 이제 나왔었죠. 관련된 공시가 좀 나오면서 일단은 강하게 좀 상승 출발했습니다. 뭐 지금 상한가에 좀 도달하지 못한 모습인데 분봉은 조금 다듬고 있어요. 뭐 강하게 조금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인터파크의 이런 매각 이슈는 그 다른 물류 관련주로 좀 보시는 것이 어떨까? 그러니까 인터파크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유를 하셔도 되지만 지금 자리에서 좀 따라가기에는 부담스러우실 수 있거든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물류 관련주, 전반적으로 물류 섹터에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동방, KC, PC 그리고 뭐 한익스프레스 같은 종목들 조금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말에 이제 마켓컬리 관련된 그런 상장 이슈도 있고 하기 때문에 물류 관련주는 계속적으로 잘 체크를 해보시고, 제가 뭐 작년에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물류 관련해서는 지금 택배 물량이 이런 것도 이 내일은 가구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일단 그런 관점에서도 뭐 중장기적인 투자 충분히 양호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미국에 항상 우리나라가 조금 소행돼서 일어나잖아요. 아마존이라는 그런 기업이 왜 세계 1등 그런 기업이 됐을까에 대해서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신다면 일단 물류 관련주의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 무한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단순하게 M&A 관련해가지고 저런 것들을 좀 보신다면 어떤 회사가 저런 것들을 좀 인수를 하는지를 지켜보셔야 되고, 그것과 관련돼서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지까지도 잘 체크를 해보셔야 일단 긍정적인 그런 좀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그런 기업인지를 잘 지켜보시고 대응 여부를 좀 검토하시는 것이 좋다. 일단 지금 뭐 M&A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이슈일 수 있으나 일단 어떤 기업이 인수하느냐 따라서 추후에 좀 주가 변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잘 체크를 해보시면 또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하나투자증권입니다. 일단 증권 관련주 지속적으로 좀 관심 가지실 필요 있습니다. 일단은 전반적으로 뭐 증권뿐만 아니라 보험 그리고 은행 관련주들, 금리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다만 이제 현재 매매는 조금 이른 면이 있습니다. 흐름은 체크하셔도 되지만 매매는 조금은 관망하시는 것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물론 가격적인 메리트는 충분히 있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 자체가 금리 관련된 부분보다는 기업 실적이나 정책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 좀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대선 관련해서도 뭐 인맥 관련주들 움직임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일단은 기업 실적이나 정책 관련된 부분들이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조금은 관심을 지금 덜 받고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닐까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증권 관련주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금리 인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런 오히려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잘 체크해 보시는 것은 좋습니다. 어쨌든 뭐 저점 구간에서 메리트 있게 좀 끌어가시는 것이 좋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구간에서 매매를 하셔도 괜찮지만, 만약 그게 아니라면 조금 지켜보셨다가 항상 이제 장기 이평선은 조금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뭐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5,000원짜리예요. 저희 60일선이 지금 살짝 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저 자리에서 좀 매매 관점으로 좀 끌어가시는 그런 전략으로 좀 보신다면 긍정적인 좀 수익을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 뭐 하나투자증권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지금 증권 관련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증권 관련주 최근에 되게 흐름이 괜찮았죠. 최근에 뭐 4월 정도에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 각 증권사마다 이제 주관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다릅니다. 일단은 어떤 이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증권사인지를 잘 체크를 하시고 대응 여부를 좀 검토하신다면 수익은 좀 크게 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인 디지털조선 이런 종목입니다. 디지털조선 관련해서는 뭐 흐름 양호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기술적으로는 61선을 좀 지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선이 지지되는 선에서 천천히 좀 모아가는 전략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은 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겠지만 이제 인맥주로 좀 많이 움직여요. 정책 뭐 대선이 좀 가까우면 급등하기 좀 심하게 발생하는 그런 종목인데, 일단 이 종목도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 최근에 외인 매수도 굉장히 강하게 좀 움직입니다. 뭐 올라가는 자리에서는 외인들이 걸어냈다가 살짝 돌리면서 일단 지금은 다시 팔았다가 이제 다시 사고 있거든요. 일단 그런 관점에서 이 종목도 좀 긍정적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지켜보신다면 뭐 좋은 모습을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의 삼성제약이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삼성제약과 관련해서는 게라민주와 관련해서 지금 악재가 좀 나온 모습이에요. 최근에 흐름이 차트가 좀 만들다가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뭐 하단은 좀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는 구간이고 기술적으로는 뭐 양호한 구간인데, 현재는 조금 관망하시는 그런 관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소나기는 일단 피하고 봐야 되니까 일단 지금은 좀 관망을 하시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고, 재무제표가 사실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일단 5개년 동안 지금 거의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재무제표나 뭐 재료도 재료지만 일단 제약바이오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일단 재무제표는 조금 좋은 그런 종목을 좀 보시는 게 좋은데, 어쨌든 뭐 5개년 관련해가지고 적자를 기록했지만 추후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러한 부분들이 좀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 일단 뭐 제약바이오 관련해서는 저번에 이제 작년에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올라갔던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삼성제약이라는 종목의 이슈 때문에 상승이 나온 것인지, 아니면 작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슈가 나온 것이고 상승이 나온 것인지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 뭐 그게 아니더라도 뭐 췌장암 치료제나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 재료는 재료지만 일단 기업이 버텨가는데 돈만큼 사실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재무제표는 잘 확인을 하시고 좀 대응 여부를 검토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인 주연테크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주연테크 관련해서는 지금 최근에 메타버스 관련주가 굉장히 강세이죠. 지금 뭐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미디어 관련해서 굉장히 흐름이 양호하게 나오고 있지만, 일단은 큰 흐름을 좀 좌우하고 있는 게 사실 메타버스예요. 일단은 뭐 연초에 제가 미디어 뭐 창투사 관련주들 잘 체크해 보시고 OTT 관련된 부분들 잘 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지금은 그 흐름이 이제 메타버스까지 옮겨온 겁니다. 일단 메타버스 관련해서 미디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 다 묶여갈 수 있고, 영상 미디어 그런 것들 잘 체크를 해보시고, 일단은 그런 부분들 엔터테인먼트들 충분히 양호합니다. 최근에 SM은 또 신고가를 달성을 했는데, 뭐 조금 뒤처지더라도 기존에 이제 YG 엔터테인먼트나 JYP 관련해서도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메타버스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조금 강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정치 테마로도 좀 묶여 있습니다. 주연테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움직임이 나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천천히 좀 흐름을 체크하시면서 진행을 하신다면 충분히 좀 크게 상승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메타버스의 성장성은 이제 처음 초기 상태라고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멀리 보시면 좀 좋겠고, 저도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좀 진행이 되는가 게임을 조금 해보려고 했었는데, 일단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순히 메타버스가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접근하시기보다는 실제로 그런 게임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경험 삼아서 해보시는 거, 사실 저도 그렇게 게임을 좋아하진 않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시면서 실질적으로 경험을 해보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 어디까지 확장되고 내가 어떤 부분에 좀 투자를 한다면 수익을 좀 크게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얻어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하시면서 흐름 체크하시면서 준비를 하신다면 이런 섹터도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저는 제가 볼 때는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주연테크나 한컴 MDS
같은 경우에 최근에 메타버스 대장주로 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잘 체크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상황과 5가지 종목 체크를 해봤습니다. 네, 개장 상황과 또 종목별로 시그널까지 챙겨주셨는데 메타버스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직접 또 게임까지 해보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투자를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지금 시황 한번 보고 갈게요. 지수 보시죠. 네, 코스피 코스닥 시장 상승세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상승폭이 갑자기 커지는 모습인데요. 코스피 시장 0.76% 상승하며 3,271선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이고요. 코스닥 시장 0.9% 올라가며 1,043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매매 동향 살펴보시죠. 네, 코스피 투자자별 매매 동향입니다. 현재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각각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이 974억 원, 그리고 외국인이 691억 원 사들이고 있고요. 개인들은 이 거래일 연속으로 1,500억대 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도 보시죠. 네, 코스닥 시장 원래는 개인들이 나홀로 매수로 시장 이어가고 있다가 외국인의 200억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코스닥 시장의 상승폭을 키워가기 시작했습니다. 기관 오늘 소폭 184억대 매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현재 여행주들이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인터파크 상한가에 도달 성공했고요. 인터파크에 대한 영향을 다른 여행 종목들도 받고 있습니다. 롯데 관광개발이 1.5%, 하나투어가 1.67% 올라가고 있고요. SCM, CNC가 4.9%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음 섹터 보시죠. 네, 다음으로는 2차전지 관련주가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판에는 보이지 않지만 제가 전에 설명드렸던 LNF를 대장으로 여행 관련주, 2차전지 관련주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자, LNF 지금 13.8%까지 올라갔고 천보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7% 넘는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다음 장도 급등 종목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코스모 신소재가 4.28%고 다른 자회사인 코스모 화학도 현재 8% 급등 보이고 있습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가 5.32% 오르고 있고요. 후성도 2.5% 급등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오늘 2차전지 종목들 대체적으로 정말 강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대주 전자재료가 6.18%, 상하 프론테크가 3.75% 상승하며 48,400원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PNT가 2.72% 상승하며 24,55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짚어드린 특징 종목들 가지고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부정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을 사칭한 1대1 유사 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니 이 점까지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